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과연 주도주가 바뀔 것인가,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과연 외국인들이 컴백 돌아온다면은 돌아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선물 그리고 환율 하락의 영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세 번째, 외국인이 돌아온다면 주도주가 바뀔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 대단합니다. 다시 또 주춤주춤 하더니만 코스피 지수 2195포인트, 이제 다시 또 22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2월 13일 날 기록을 했던 2255포인트 이제 바로 위에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758포인트에서 이미 앞에 고점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조금 가파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6월 하순 정도까지는 핵심적인 주도주 맥락과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 형태로 나아가주면서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가서, 즉 7월 가서 내지는 6월 말부터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과연 외국인들이 그럼 먼저 돌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6월 10일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1800억 매수 우위입니다. 1807억.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3588억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존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약간은 지금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국인들 우리가 오늘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만 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다. 그래서 내일이 선물 만기잖아요. 특히 6월달은 쿼드러플을 해가지고 4가지 모든 선물 옵션이 다 만기입니다. 항상 3월, 6월, 9월, 12월 4번, 1년에 4번의 만기 때는 우리가 그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간에 단순하게 봤을 때 선물 쪽의 매수라는 것은 결국 향후의 시장을 좋게 본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 6.5원이 빠졌습니다. 1191원까지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환율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은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 이후에 미국이 지금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달러를 막 풀었잖아요. 이 돈들이 결국은 갈 데가 없다, 결국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율 하락세가 지금 지속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빠져나갈 때 다시 달러로 바꿔나가니까 훨씬 환차익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이런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가 또 많아지니까, 달러가 많아지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다시 환율은 하락한다. 결국은 환차익이 나온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외국인들 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 맥락이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바이오, 그리고 은택트 관련주 쪽에서는 NC소프트, 그 다음에 LG화학, SDI, 2차전지, 이러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산단 말이죠. 포스코도 사잖아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LG전자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인덱스 개념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는 지난 금요일 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표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5월 달에 많이 산 국적별로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여전히 많이 팔고 있고, 미국계는 5월 달에도 1조 8천억이나 팔았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다 합치면 5월 달에 외국인들은 4조를 팔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외국인들 국적별로 우리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100%로 나왔을 때 미국 국적, 미국 자본이 42.3%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등이 영국이고 3등이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외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국부펀드죠. 예, 그런 측면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 개념의 외국인들 자금은 바로 거의 100% 미국계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미국계 자금이 외국인 비중에서 42%나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계 자금은 장기적인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LA 연기금, 이런 연금, 이런 쪽의 개념들이, 그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형태를 보이냐면은 인덱스 개념입니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 미국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 영국계 자금은 미국계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영국계 자금들은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 성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가는 수익률 개념의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계 자금들은 성격이 좀 다르고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가는 이러한 개념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즉, 룩셈부르크, 스위스, 케이만 제도,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조세 회피 국가들이잖아요. 텍스 헤이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의 성격들은 더욱더 좀 단기적인 개념이면서 종목 위주의 구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최근 3월, 4월, 5월 외국계 자금들의 움직임은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특히 영국계, 룩셈부르크계, 스위스, 케이만 제도 같이 이러한 종목 중심으로 가는 외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큰 것이죠. 결국 그것은 최근에도 코스닥 비중이 더 높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나머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부펀드의 개념입니다. 국부펀드 역시 미국계 자금과 조금 비슷하게 아주 장기적인 성격인 것은 분명 하나, 인덱스 개념은 약간은 약하면서 역시 약간의 종목 성향을 띠면서 아주 장기적인 개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는 싱가포르의 테마색 아시잖아요, 그죠? 국부펀드인 그런 개념의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가 세 가지 부류로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가장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팔고 나갔지만 최근 시장의 주도주를 만든, 즉 바이오라든가 언택트라든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주도주를 만든 외국인들은 기존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럼 이들 기존에 남아있는 외국인들과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같은 맥락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계 자금의 특성은 인덱스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당연히 전체 시가의 2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데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놨듯이 삼성바이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SDI,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맥락군들은 결국은 기존의 현재의 주도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 해서 삼성전자만 100% 다 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시가총액 최소한 10위권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골고루 미국계 자금도 살 것이라는 개념. 여기에다가 기존의 외국인들, 여전히 이들 주도주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 컴백한다는 외국인들은 어떤 자금이고, 이들이 들어온다 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 외에 현대차라든가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기존 주도주의 맥락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자, 오늘 6월 10일 날 셀트리온의 보고서가 새롭게 나오면서 목표 가격을 35만원으로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6만 8,500원이니까요. 따라서 셀트리온은 이제 우리가 1단계를 완전히 돌파를 하고 2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0만원 선을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조금 쉬어가는 맥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목군들 움직임을 봤을 때 1단계, 2단계를 가고 나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한번 모은 다음에 3단계로 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2단계가 넘어간 다음에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고민을 하자. 즉 그렇다 해서 100% 팔면은 다시 못 삽니다, 여러분. 따라서 30%를 팔 것이냐, 이걸 챙기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바로 2단계를 돌파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되고, 그러면 30만원 전에 조정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3단계까지 보면서 우리가 꾸준히 전략적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이죠. 역시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오늘 나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램시마 SC 부분이고, 따라서 헬스케어도 지금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이번 주 들어서 1단계를 강력하게 돌파를 이제 했습니다. 10만원대를 넘어서면서 10만 1,5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이제 2단계를 이제 12만원이냐 아니면 뭐 11만 5천원에서 12만원이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일단 역시 2단계를 넘긴 다음에 우리가 상황을 역시 좀 봐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궁극적으로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역사적인 고점까지는 당연히 본다, 이런 관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 키맞추기 형태의 순환 반등, 이런 구도는 계속 나올 수가 있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실물 경기가 지금 회복이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측면. 두 번째,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돈을 너무 풀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악재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들이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러한 악재들이 오히려 또 크게 불거지면서 시장이 또 조정이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 시점이 6월 하순 정도가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뭐 그냥 계속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이 없는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데요. 결국은 뭐 조정이 좀 나오지만 이 녹색선까지는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는 역시 상당히 좀 난감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던 이 타이밍들이 사실은 참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항상 이런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헬스케어도 뭐 그대로 좀 치고 나가버렸어요. 녹색선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 그래서 차분하게 냉철하게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나아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